안녕하십니까. 7월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동국산업 발표하게 된 스리고 파판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동국산업 기업 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1967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철강 쪽에 이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면 이제 간단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냉연강판 쪽, 그리고 이제 결사 이제 그 동국 SNC를 통해서 이제 풍력 사업이나 이제 건설 사업 쪽 같이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요거 할 때보다 조금 뭐 올라온 상황인데요. 아직 그래도 3천억대, 3,300억, 3,500억 정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연결회사 보시면은 다른 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고요. 주로 이제 커다랗게 볼 만한 데가 이제 동국 SNC로 이제 풍력 사업, 건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메인 이제 연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은 이제 장상권의 구인이라 해가지고 대주주 지분이 이제 한 뭐 자사주 포함해서 55% 이상 되고 있고요. 작년도 기준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은 철강 부분이 가장 큽니다. 철강 부분이 이제 냉연이랑 칼라 쪽 합해가지고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건설 부분이 약 한 28%에서 30%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철강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냉연 제품, 뭐 열연 코일, 열연 이제 제품을 갖다가 한 번 더 이제 냉간압연한 제품을 이제 냉연 제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가전 쪽에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은 이제 현대 기아차 쪽,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 쪽, 자동차 부품사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CR 특구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금이나 나스테크 같은 이제 회사 동사를 포함해서 이제 3사가 이제 약간 90%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칼라 강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용 이제 샌드위치 패널 쪽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칼라 코일 쪽은 이제 동국제강이라든가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KG 스틸 이렇게 과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재생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결사인 동국 SNAC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윈드 타워 쪽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CS 윈드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윈드 타워 메이커인데요. 사실 이제 동국 SNAC 같은 경우는 이제 윈드 타워 만들었던 그 어디죠? 갑자기 CS 윈드보다 먼저 이제 설립이 돼서 윈드 타워를 만들었던 이제 국내 최초의 그리고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생산 기지를 구축함으로 하면서 이제 글로벌리 영업력을 확장하면서 현재는 이제 CS 윈드가 1위고 이제 동국 SNC가 이제 약 2위. 하지만 이제 국내에 이제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설비 기준으로는 동국 SNC가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를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철강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풍력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그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동사가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인 니켈 도금 강판 쪽 수혜가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하면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리거가 됐죠. 기존에 이제 뭐 파우치형이라든가 박형 위주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형태였다면은 이제 원통형 시장이 테슬라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업계의 이제 표준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2030년까지 대략 현재 19%에서 26%까지 계속 이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는 올해 이제 101억.7억 셀에서 27년에는 151억 셀까지 증가하면서 연평균 8%씩 예측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동안 이 테슬라만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였냐? 왜냐면 그 기존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라든가 각형 위주로 이제 생산을 했고 테슬라의 어떤 뭐 2170이라든가 4680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를 손해 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원들을 둥근 이 원기둥 형태를 이제 모아둔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 밀도 쪽에 이제 손해를 본다는 그런 거였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OEM사들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그동안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2170 배터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4,400개가 들어가고 이제 파우치나 각형 같은 경우는 모듈로 6개에서 7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4,400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6개에서 7개 모듈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이점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 크기를 확대하면서 이제 700개로 이제 배터리 숫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관리가 쉬워지면서 이제 다른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 간단하게 보시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 뭐 리모컨이라든가 어떤 애기들 뭐 노는 장난감이라 그런 데 보면 다 이제 로켓 배터리 이런 게 다 원통형 배터리로 조그만 소형 배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뭐 오래 이렇게 양산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정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또 저렴하기도 하고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의 그런 장점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에 따른 불용 공간이 있다. 배터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서 지금 완성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떤 고급화 전략보다는 현재는 가격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 밀고 나가고 있는 가격 정책에 따른 이제 점유율 확대를 이제 추구하는 정책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가 468을 미고 있고 BMW 같은 경우는 현재 469 등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으로 계속적으로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월통형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가운데 이제 그림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그 전극 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과거 배터리는 이제 하나에 이제 용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이제 폭발 위험도도 높고 했는데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밑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열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반면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용접성이라든가 이제 내열성, 내식성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성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4680 원통형 배터리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기사들도 그렇게 계속 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셀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오창이라든가 해외 이제 공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결국엔 테슬라가 채택 후에 수요가 증가됐다. 시장 전망은 계속 밝고 이쪽도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국 산업 이제 IR 자료 쪽에서 좀 카피해온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각 셀 업체별로 이제 원통형 타입 증설 및 투자 계획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테슬라, 뭐 루시드, 리비안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표준화되고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동국산업이 새롭게 신사업으로 선택한 니켈 도금 강판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BP라든가 CR에 니켈을 전기 도금한 강판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라든가 이제 그뭐 내장관, 불안관 이제 여러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식성이라든가 용접성이 요구되는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펄 소재입니다. 그래서 뭐 BP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냉형 강판을 굉장히 얇게 이렇게 뭐 저희가 말하는 극박 제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0.3T, 뭐 0.5T 요 정도 두께를 갖다가 BP 이렇게 블랙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니켈 동굴 강판을 만드는 키 핵심 소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니켈 도금강판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뭐 위에 윗단에서부터 이제 상공정, 후공정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이제 뭐 고로에서 이제 뭐 쇳물을 뽑아서 슬라브 만들고 뭐 열연 코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연 강판을 갖다가 냉간압에서 이제 CR 코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이제 성분별로 도금을 입히면은 이제 뭐 각 특성별로 이제 뭐 속도 강판, 뭐 전기 강판 여러 가지 이제 제품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BP를 소재로 만드는 거는 결국에 석도 강판, 현재 이제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국내에서 현재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TCC, TCC 동양이 이제 이쪽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동욱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코일이라든가 아연도금 강판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성질은 다릅니다. 니켈 도금강이랑 분명히 뭐 다르긴 하지만, 칼라라든가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서 어떤 도움 기술력은 갖고 있는 회사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공정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TCC 홈페이지에 있는 그 니켄도 강판 라인에 대해서 이제 갖고 온 거를 카피를 떠가지고 각 공정별로 좀 설명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고요. BP라든가 CR 소재를 갖고 와서 이제 페이오프 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재 코일을 갖다 풀어주는 거를 먼저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하나하나 풀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용접을 해서 하나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코일 작업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갖다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고요. 이제 룹 타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뒤에 이제 그 설비에 이제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설비 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버퍼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코일, 소재 코일을 갖다가 이제 그 디그리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 그리스,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미끈미끈한 오일을 표면에 붙어 있는 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클링이라고 해서 화학약품으로 표면을 이제 세정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니켈 플레이팅 베스라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항아리죠. 니켈 도금 용액이 들어있는 그 팟에 그 이 소재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도금이 된 걸 갖다가 리코일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감게 됩니다. 다시 감은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데 그 연속 열 처리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컨티뉴어스 열 처리랑 이제 배치 어닐링이라고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나타나 있는데 두 개는 사실 같은 공정인데 이걸 연속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배치 타입으로 하나에 넣어가지고 할 거냐 그렇게 어떤 뭐 설비 간의 차이를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뭐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웬만한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연속 열처리 성형을 갖다가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이제 인성을 늘리는 이제 스킨 패스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폭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절단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리트 프로덕트를 라인에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니켈 도움 강판이 생산되는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중간 과정은 다 같습니다. 다른 이제 뭐 도움강판 쪽이랑 다 같는데 결국에는 니켈 플레이팅 베스 결국 팟에 들어있는 그 용액이 무엇이냐 이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쪽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켈 동광차 제조의 기술적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도움 용액이 들어있는 팟 관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팟에 들어있는 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용액 속에 철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철과 용액이 반응해서 이제 화합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이제 표면에 불어서 이물질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해서 제품 성질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화합물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팟에 있는 그 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농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 특성이 요구가 되고요. 결국 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 관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필요한 공정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니켈 도금강판의 어떤 그 제품별로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이제 자료를 갖고 온 거고 결국에 이제 내열성, 내식성 그리고 뭐 용접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니켈 도금강판에서 요구가 되고 또 좀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켈 동반파 시장은 어떠한가? 이제 살펴보면요. SNE 리서치 쪽, 뭐 배터리 쪽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리서치 기관인데요.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니켈 동반파 수요는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8.5만 톤에서 2030년도 기준으로 75만 톤으로 약 10년간 9배 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CAGR로 24.3%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니켈 동반 수연의 70% 이상이 이제 가전용 수요가 6만 톤에서 2030년도 21만 톤으로 여기서 이제 13.3% 정도 이제 늘어날 거로 전망이 되고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수요도 마찬가지로 2.5만 톤에서 거의 5만 톤까지 이제 CAGR 36.1%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원통형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니켈 동반파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급 쪽 설비 능력을 보시면요. 현재는 20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15.6만 톤으로 수요 대비 약 7만 톤이 공급 과잉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늘어나는 수요 대비 이제 설비 능력 203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36.6만 톤이죠. 그래서 이제 약 수요는 이제 74만 톤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약 38만 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 업체로는 이제 TCC 스틸, 뭐 도쿄 코안, 뭐 타타, 일본 NSC 이렇게 뭐 특정 그리고 중국계 업체들 몇 군데가 이렇게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TCC라든가 동국제강이 이 산업에 진출하게 돼가지고 늘어나는 증설 캐파까지 감안하더라도요. 13만, 그 약 한 20만 톤, 19만 톤 정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밑에 수급 전망을 보시면 2030년에 거의 이제 마이너스죠. 2025년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공급자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동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8월에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니켈 도금 강판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약 880억 정도 이렇게 설비 투자 공시를 했고요. 캐파로 보면은 약 한 13만 톤 정도 규모의 이제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종료일은 내년도 24년도 10월까지고요.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제 이미 부지 정리 끝나고 파일링 받고 이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동원 시스템즈랑 MOU도 체결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이제 캔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시제품도 생산하지 않은 회사가 이렇게 니켈 동반파 소재 공급 MOU를 체결을 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향후에 캔 업체들도 소재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MOU를 체결하고 소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호석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니켈 도금 강판 상황은 어떠한가?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TCC 스틸이 현재 이제 솔 단독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주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TCC 스틸이 뭐 갑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캔 업체들 불만이 좀 가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울며 겨자 먹기로 TCC 스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재밌게 그림 한번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재 조달 업체가 독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합니다. 가격의 안정성 그리고 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제품도 생산하지 않은 동국산업과 동원 시스템과의 어떤 MOU 체결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 추후에 일정 수준, 즉 이제 퀄 테스트만 통과하게 된다면 캔업체, 제조업체들 사이에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생산량은 전량 이제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국산업이 과연 니켈 도금 강판 생산에 성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설비 투자는 이미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품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니켈 도금 강판은 이제 아연 도금 강판하고 제조 공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팟에 들어있는 용액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공정들은 다 거의 뭐 똑같고요. 그 공정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사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아연 동국 강판, 이제 칼라 강판 등 이제 동국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니켈 동국 강판 기술도 충분히 습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동국 산업의 이제 임원 이제 명단을 보시면은요. 포스코 출신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원희 사장이라든가 밑에 이제 뭐 임광수 감사위원, 뭐 이은숙 이제 사회이사 다 보시면은 이제 포스코 TMC 대표이사 출신이고 밑에 또 임광수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강판 이러한 이제 포스코와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과거 포스코에서 일했을 때 갖고 있었던 어떤 기술력 등을 동국산업에 그대로 전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포스코가 과거에 니켈 동광판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미 현재 뭐 니켈 도금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금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이런 기술들을 어떤 뭐 인맥이라든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재 뭐 포스코가 진출하지 않은 뭐 백그라운드는 TC 스틸이 독점하고 있는데 TC 스틸이 결국에는 포스코의 이제 소재인 BP를 받아서 하는 공급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중소기업 상승 차원에서 이제 포스코가 진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동국산업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포스코와의 관계 그리고 포스코 인맥을 통한 어떤 기술력, 기술 지원 등 이런 걸 통하면은 충분히 니켈 도금 강판 제조를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동기 요소인데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가 뒤에서도 보시지만 뭐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요. 건설 쪽에서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도 이 신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이 시장에서 동국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TCCT를 동국산업이 향후에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수급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TCP 스틸의 BM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원소재인 BP 코일을 포스코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단순하게 이 도금 라인에 이제 통과를 시켜 도금만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금 뭐 향후에 니켈 동강판 공급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그 마진율 자체도 BP 소재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마진만 붙이고 넘기게 되는 그런 비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어떠냐? 현재 이제 동국제강하고 분리가 돼 있지만 태생은 이제 동국제강 그룹에서 이제 나온 이제 업체입니다. 뭐 현재에도 동국제강하고 임원들 일정하고 공여를 하고 있는 등 어떻게 이게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동국산업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냉간화변이 CR 제품을 생산을 하고 CR 특수강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간화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R을 얇게 이제 압연하는 그런 제품을 이제 BP라고 하는데요. 일반 이게 냉연 제품에 한 번 더 고압으로 압수시키는 ZMR이라는 고압 설비만 있으면은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BP 소재를 받아서 도금하는 면도 있겠지만 상위단 소재인 HL 코일을 사용해가지고 BP 생산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니켈 도금 기술만 확보가 된다면은 TCC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가격 비교를 드리면은 열연과 BP 간의 가격 차이가 대략 뭐 150불에서 많게는 200불까지 나는 상황인데요. 뭐 보통 이제 마진율 뭐 5%에서 10% 정도 잡는다 그러면 이 150에서 200불 사이는 굉장히 큰 이제 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동국제강이 추후에 어떤 이제 BP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더 이제 원가 부분에 있어서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TCC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도금 라인을 증설해가지고 이제 7월달에 일부 좀 가동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소재를 공급하는 포스코는 BP 라인을 반대로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코가 BP를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생산성과 원가 문제인데요.
결국에 이제 그 BP라는 것은 굉장히 얇게 이제 압연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결국에 이제 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같은 시간이면 생산성이 좋고 훨씬 더, 잘 팔리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포스코 쪽에서 BP 라인 증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좀,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중간 소득제인 BP를 이제 훨씬 더 싸게 동국이 만들 수 있다면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동국이 훨씬 더 우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철강 시장이 좀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 부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좀 훼손되고 있고 차입금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자 비용 등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금 이 신사업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추가로 이 사업까지 잘 된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회사가 내년도 내후년도 좋게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이렇게 반대로 이제 계속 이제 적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도 이제 올해 1분기 기점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률도 가파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입금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도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고요. 21년도까지는 약간 15억 정도였는데 이제 약간 이제 54억 원 정도로 이제 거의 뭐 한 4배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보릿고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만 잘 넘어간다면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피어 그룹 결국엔 TCC들인데요. 비교를 하면은 시가총액 TCC 지금 훨씬 더 올라갔죠. 그저께 주가가 거의 뭐 15%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시총 대략 아마 1조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거의 뭐 지금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로만 본다면은 이제 그 TCC가 20만 톤, 동국이 이제 설비 투자 완료가 되면은 13만 톤이기 때문에 캐파로만 보면은 이제 7천억 정도 동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이제 그 원가 경쟁력까지 갖춘다면은 여기서 좀 더 업사이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산업 여러 경로로 통해 보면은 품질 관리 굉장히 엄격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냉간압연 및 타 도금 제품 생산 경험이 분명히 이제 니켈 도금값과 생산 가능하게 할 것 같고요. 포스코와의 오랜 관계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성공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모든 역량을 이제 니켈 도금값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가장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TCC 같이 단순 도금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추후에 이제 소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올해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그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 신사업 발표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뭐 계속 약간 뭐 6천 원대 부근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이제 시제품이 생산 등 어떤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주가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부터 저는 뭐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내년도를 보고서 어,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